사라는 뉴욕에 사는 20살 대학생이었다. 갈색 머리에 푸른 눈, 키가 큰 평범한 여대생. 그녀에게는 절친한 친구 셋이 있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28살 올리비아, 금발의 갈색 눈, 통통한 몸매의 사랑스러운 여성이었다. 최근 이혼한 26살의 회사원 클로이, 흑발의 흑안, 안경을 쓴 지적인 여성이었다. 그리고 25살의 프리랜서 모델 에밀리, 붉은 머리에 초록 눈, 늘씬한 키의 소유자였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친구들에게 존스 씨가 운영하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곳은 뉴욕의 오래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가게로 신비하고 기이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존스 씨는 그곳의 주인으로 중년 남성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은 눈, 낡은 양복에 둥근 안경을 쓴 그는 왠지 모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얘들아, 이 가게 정말 대단해. 존스 씨는 오래된 물건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대. 올리비아가 흥분하며 말했다. 사라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서 오세요. 존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올리비아, 클로이, 에밀리는 존스 씨 앞에 놓인 의자에 차례로 앉았다. 존스 씨는 오래된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올리비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곧 큰 행운을 얻게 될 거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 다음은 클로이였다. 존스 씨는 낡은 은반지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과거의 상처는 잊으시오. 새로운 사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으로 에밀리 차례였다. 존스 씨는 오래된 오르골을 살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은 곧 큰 무대에 서게 될 것이오. 새 친구는 존스 씨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 했기 때문이다. 이제 사라의 차례였다. 하지만 존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는 봐줄 수 없소. 미안하오. 존스 씨는 사라에게 돈을 돌려주며 말했다. 조심하시오. 위험이 당신을 쫓고 있소. 사라는 존스 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게를 나서는 사라의 등 뒤로 존스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행운을 빌겠소. 그날 밤 사라는 가족의 앨범을 뒤적거리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로즈와 아버지 데이빗, 그리고 어머니 메리가 있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서 낯선 글씨를 발견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 그리고 그 밑에는 존스 씨의 가게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다음 날, 사라는 다시 존스 씨의 가게를 찾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오래된 브로치를 존스 씨에게 보여주었다. 존스 씨는 그 브로치를 유심히 살피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저주가 걸린 물건이오. 당신의 할머니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사용했소.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지. 당신의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저주는 당신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사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존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주를 풀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존스 씨는 고개를 저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험하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사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존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라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닥칠 위험을 막으려면 대신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해야만 하오. 사라는 존스 씨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사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이 저주를 풀겠다고 다짐했다. 존스 씨는 그런 사라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부디 조심하시오, 아가씨. 당신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오. 사라는 존스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뉴욕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사라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사라는 그렇게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로 사라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존스 씨의 경고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에단을 만났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가던 사라는 에단이 취객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에단은 저항했지만
취객은 더욱 거세게 에단을 밀어붙이며 지갑을 빼앗으려 했다. 사라는 순간 망설였다. 존스 씨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단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 사라는 용기를 내어 취객에게 소리쳤다. 거기서 멈춰요. 사라의 목소리에 취객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에단에게 달려들었다. 사라는 재빨리 달려가 취객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취객을 밀쳐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라가 소리쳤다. 취객은 사라의 기세에 눌려 도망쳤다. 사라는 에단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에단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사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존스 씨의 말대로 다른 사람을 구하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 저야말로 고마워요. 사라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에단은 사라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친구가 되었다. 에단은 사라에게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밝혔고 사라는 에단에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사실이에요. 사라가 말했다. 존스 씨는 제게 다른 사람을 구하면 저에게 닥칠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에단은 사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그게 정말이라면 조심해야겠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요. 사라는 에단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다. 에단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한편 올리비아는 약혼자인 노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올리비아는 노아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올리비아는 노아와 이별을 선언했다. 클로이는 새로운 사랑, 리암을 만나 행복한 연애를 시작했다. 리암은 클로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에밀리는 유명 패션쇼의 모델로 서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자신감이 부족했던 에밀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사라는 에단과 함께 저주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존스 씨를 다시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저주에 대한 단서는 쉽게.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100년 전 사라의 증조할머니와 비슷한 저주를 받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 여성은 저주를 풀기 위해 위험한 의식을 치렀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다. 사라는 절망에 빠졌다. 저주를 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차라리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에단이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함께 찾아봐요. 에단의 따뜻한 격려에 사라는 다시 용기를 냈다. 두 사람은 함께 저주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용서였다. 존스 씨는 사라에게 말했다. 증오와 원망은 저주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요. 진정한 용서만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사라는 존스 씨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저주는 증오와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해야만 했다. 사라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와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원망했던 마음을 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 그리고 자신에게 저주를 물려준 증조할머니도 용서하기로 했. 용서는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원망과 슬픔을 한순간에 털어내기란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명상하며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공원에서 우연히 강도를 당할 뻔한 아바와 그녀의 아이를 구하게 되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와 맞서 싸우던 사라는 칼에 찔려 쓰러지고 말았다. 안 돼! 에단의 절규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사라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에단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 오히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서 행복했. 사라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라는 다시 눈을 떴다. 눈부신 햇살이 사라를 감싸고 있었다. 사라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라! 에단이 사라를 끌어안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있어서. 사라는 에단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고 에단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후 사라는 다시 존스 씨를 찾아갔다. 존스 씨는 사라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살아있군요. 네.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주는 풀렸어요. 존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당신은 진정한 용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요. 사라는 존스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사라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에다는 사라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올리비아는 사업에 전념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클로이는 리암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에밀리는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하여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라는 친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라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사라는 오늘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 밖으로 나선다. 그녀의 앞날에는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에단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둘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사라는 여전히 가끔 존스 씨의 가게를 찾아가곤 했다. 존스 씨는 이제 사라에게 미래를 봐주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다. 어느 날 사라는 존스 씨에게 물었다. 제가 왜 그토록 끔찍한 저주를 받아야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저였나요? 존스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라오. 당신은 그 저주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된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희생으로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았지. 사라는 존스 씨의 말을 듣고 잊고 있었던 아바와 그녀의 아이를 떠올렸다. 자신이 그들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제가 그들을 구한 것은 저 자신을 구한 것과 같았어요. 사라가 말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존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라오. 사라는 존스 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라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에다는 훌륭한 의사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날 사라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첫째 아이가 말했다. 엄마는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군요. 둘째 아이가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사라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시련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사라가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의 가장 큰 선물이야. 아이들은 사라의 품에 안겨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사라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저녁 무렵 사라는 에단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10년 전 자신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이제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기에 올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올라요. 사라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에다는 사라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나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사라가 말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에단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라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사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렇게 사라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사라는 어느덧 50세의 중년 여성이 되었다. 에단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는 어느덧 성장하여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큰 아이는 의사가 되어 아빠의 뒤를 이었고, 둘째 아이는 예술가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라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에단과 함께한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었다. 어느 날 사라는 에단과 함께 존스 씨의 가게를 찾았다. 존스 씨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오랜만이구려. 존스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구려. 네, 덕분이에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는 존스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감사 인사는 무슨? 존스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는 그저 당신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도왔을 뿐이라오. 그래도 존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사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사라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구려. 말씀하세요. 사라는 존스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인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라오. 그러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존스 씨의 말은 사라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다. 사라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존스 씨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명심할게요. 사라가 대답했다. 존스 씨도 부디 건강하세요. 사라와 에다는 존스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밖에는 어느덧 노을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사라가 말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에단이 대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라는 문득 10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 올리비아를 떠올렸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올리비아는 사라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올리비아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사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마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있겠지. 에단이 대답했다. 사라는 에단의 말에 동의했다. 올리비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올리비아가 많이 보고 싶어. 사라가 말했다. 나도 그래. 에단이 사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사라는 에단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올리비아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올리비아는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 사라는 생각했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과 이별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친구, 올리비아의 목까지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살아가겠다고. 사라는 에단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사라는 60세 생일을 맞이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사라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사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껐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에단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사라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일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사라는 에단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라가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니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에단이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라는 에단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추억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요. 사라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에단이 대답했다.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다음 날, 사라는 오랜만에 존스 씨의 가게를 찾았다. 존스 씨는 이제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잘 지내셨어요? 존스 씨? 사라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랜만이구려, 사라. 존스 씨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구려. 존스 씨도 여전히 멋지시네요. 사라가 말했다. 그런데 가게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 가게도 내 인생도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려. 존스 씨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 가게는 당신에게 맡기고 싶소. 네? 사라는 깜짝 놀랐다. 저에게요? 그렇소. 존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라면 이 가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 믿소. 그리고 이 가게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오. 사라는 존스 씨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을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존스 씨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스 씨.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스 씨의 뜻을 소중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소, 사라. 존스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라면 잘해낼 수 있을 거라 믿소. 사라는 존스 씨와 함께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오래된 책, 낡은 가구, 빛바랜 사진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있는 듯했다. 이 물건들은 그저 오래된 물건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자 역사의 기록이라오. 존스 씨가 말했다. 그러니 소중히 다뤄주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라가 대답했다. 사라는 존스 씨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은 후 조심스럽게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존스 씨의 가르침을 따라 물건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사라에게 물었다. 여기 혹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붉은 보석이 밝히는 목걸이가 있나요? 사라는 그 목걸이가 존스 씨가 자신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저주가 걸린 목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라는 잠시 망설였다. 이 목걸이를 다시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사라는 이내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제는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목걸이 역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있습니다. 사라가 대답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꺼내 젊은 여성에게 보여주었다. 여성은 목걸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다. 이 목걸이 저희 할머니께서 잃어버리셨던 갑오예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이 목걸이를 찾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할머니께 이 목걸이에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사라가 말했다.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여성은 사라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사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사라는 존스 씨의 가게를 물려받아 시간의 조각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가게는 오래된 물건에 얽힌 사연을 찾는 사람들,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라는 그들에게 물건에 깃든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가게에 들어와 낡은 회중시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사라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회중시계, 꽤 오래된 물건 같군요. 노신사가 말했다.
혹시 이 시계에 얽힌 사연을 알고 계십니까? 사라는 그 회종 시계가 존스 씨가 처음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시간을 알려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물건임을 기억해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시계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사라는 존스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노신사에게 들려주었다. 노신사는 사라의 이야기를 경청하더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놀랍군요. 잠시 후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소. 혹시? 사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시계와 관련된 분이신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시계를 만든 장인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 시계에 얽힌 저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 사라는 깜짝 놀랐다. 저주가 풀린 줄로만 알았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주는 풀렸어. 노신사가 말을 이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만이 그 어떤 저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주었소. 사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사라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야말로 감사하오.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문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소. 노신사는 회중시계를 구입하고 가게를 나섰다. 사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70세 생일을 맞이했다. 시간의 조각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사라는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시절의 에밀리를 똑 닮은 소녀가 가게에 들어왔다. 소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사라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에 100년 전에 만들어진 붉은 장미가 새겨지는 브로치가 있나요? 사라는 그 브로치가 자신의 할머니 로즈가 사용했던 저주가 걸렸던 브로치라는 것을 알았. 네, 있습니다. 사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브로치에는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는 소녀에게 브로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이 브로치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브로치에 새로운 행복한 이야기를 담아주고 싶어요. 사라는 소녀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희망을 느꼈다. 그리고 이 소녀라면 브로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꺼내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소녀는 브로치를 소중히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다. 사라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이 소녀가 브로치에 담긴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랑과 행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사라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사라는 에단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 여보, 나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해요. 에단이 사라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아야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라가 말을 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에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나도 그래요. 사라가 에단의 품에 안겼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 그리고 며칠 후 사라는 에단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사라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시간의 조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라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에단은 슬픔에 잠긴 와중에도 의연하게 장례식을 치렀다. 사라가 떠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에단은 사라와 함께했던 시간의 조각에 홀로 남았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다.
에다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물건들, 낡은 가구, 빛바랜 사진들, 모든 것들이 사라의 손길을 거쳐간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다. 에다는 진열장 한가운데 놓인 붉은 장미가 새겨지는 브로치를 발견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판매했던 바로 그 브로치였다. 에다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손에 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사라,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에다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때 에단의 귓가에 사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 있어요. 에단은 눈을 감고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사랑해요, 여보. 에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라의 사랑이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래, 사라. 당신 말대로 나 씩씩하게 살아갈게. 에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당신이 지켜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게. 사랑해, 사라. 영원히. 에단은 브로치를 다시 진열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에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라, 잘 가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요. 그 후로도 에단은 사라와의 추억을 간직한 채 시간의 조각을 운영하며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갔다. 그리고 사라가 떠난 지 20년 후 에단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에단이 세상을 떠난 후 시간의 조각은 사라와 에단의 아들 마이클이 물려받았다. 마이클은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게를 훌륭하게 운영해 나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붉은 장미가 새겨지는 브로치를 찾았다. 이 브로치, 저희 할머니께서 찾으시던 갑오예요. 여성이 말했다. 혹시 이 브로치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부모님, 사라와 에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 브로치에 담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 브로치를 제가 간직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마이클이 대답했다. 이 브로치가 당신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여성은 브로치를 소중히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다. 마이클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엄마, 아빠, 당신들이 남긴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어요. 마이클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이클은 앞으로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시간의 조각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시간의 조각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라와 에단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시간의 조각은 뉴욕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오래된 물건에 얽힌 사연을 듣기 위해 혹은 잊고 있었던 추억을 되찾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 마이클은 아버지 에단을 이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갔다. 어느 날 마이클은 가게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편지들은 대부분 사라가 에단에게 쓴 것이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라와 에단,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올리비아, 클로이, 에밀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편지에는 사라의 모험담, 에단을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라의 모습은 마이클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마이클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라의 편지와 사진들을 엮어 책을 출판하기로 결심했다. 책 제목은 시간의 조각, 사라와 에단의 러브스토리로 정했다. 책은 출판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와 에단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시간의 조각을 직접 방문하고 싶어 했다. 책의 성공 덕분에 시간의 조각은 더욱 유명해졌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노년의 여성이 시간의 조각을 찾아왔다.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마이클에게 다가왔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클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라와 에단, 그리고 앳된 얼굴의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이 사진은 마이클은 깜짝 놀랐다. 저희 부모님과 저, 그리고 그녀는 제 어머니, 아바입니다. 여성이 말을 이었다. 오래전 당신의 어머니께서 구해주신 바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마이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사라가 쓴 편지에도 에단이 들려준 이야기에도 아바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이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저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당신의 어머니, 사라 씨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이클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라의 선행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 사라 씨 덕분에 저희 어머니와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바에 따른 사라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마이클은 사라와 에단의 사랑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시간의 조각 한 켠에 아바와 그녀의 딸,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를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시간의 조각은 그렇게 단순한 골동품 가게를 넘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라와 에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마이클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 톰에게 시간의 조각을 물려주었다. 톰, 이 가게를 부탁한다. 마이클이 말했다.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란다.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지. 그리고 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곳이란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톰이 대답했다. 제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이클은 톰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자신이 떠나더라도 시간의 조각은, 그리고 사라와 에단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마이클은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마이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겨주신 사랑과 희망,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이클은 눈을 감고 밤하늘의 별빛을 느꼈다. 마치 사라와 에단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었다. 마이클은 눈을 감고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다.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겨주신 사랑과 희망, 잊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이클은 눈을 감고 밤하늘의 별빛을 느꼈다. 마치 사라와 에단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마이클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사라와 에단을 만났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아름다운 꽃밭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아빠, 마이클이 불렀다. 사라와 에단이 뒤돌아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마이클, 잘 지내고 있니? 사라가 물었다. 네, 엄마, 아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이클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구나. 에단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마이클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도 네가 보고 싶었단다. 사라가 마이클을 꼭 안아주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나 네 곁에 있단다. 그래 마이클. 에단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네 마음속에, 그리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마이클은 사라와 에단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왠지 모를 평온함이 밀려왔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마이클이 말했다. 우리도 너를 사랑한단다. 사라와 에단이 동시에 대답했다. 마이클은 꿈에서 깨어났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마치 부모님을 직접 만나고 온 것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기분이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이클은 생각했다. 그래, 슬퍼할 필요 없어. 엄마와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주신 사랑과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마이클은 오늘도 시간의 조각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에게 사라와 에단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시간의 조각은 그렇게 세대를 이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추억과 감동을 선물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라와 에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마이클은 오늘도 시간의 조각을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를 건넨다. 어서 오세요. 시간의 조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오래된 물건들에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이곳에 간직해보는 건 어떠세요? 시간의 조각은 그렇게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마이클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와 에단, 두 사람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마이클은 오늘도 마음속 깊이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시간의 조각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